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운동량 보존과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이란 어떤 토탈 운동량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즉, 이 의미는 결국 어떤 토탈 운동량의 변화량이 0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풀었으면 초기 운동량, 그 토탈 운동량은 결국 나중 운동량과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또한 우리가 운동량 보존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의 종류가 중요한데, 먼저 PI는 PF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일반식이 되게 되겠고, 결국 이 식의 의미는 어떤 초기 시간 TI에서의 모든 선형 운동량의 합은 이제 어떤 나중 시간 TF에서의 모든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을 하면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첫 번째 물체와 두 번째 물체의 초기 운동량을 더한 것은 어떤 운동량에 변화가 생겨서 어떤 나중 속도와 나중 다시 각각의 물체가 나중 속도가 변하게 되어도 결국 그 나중 속도와 속도에 의한 운동량을 더한 것도 초기 운동량이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물체가 뭐 3개, 4개, 5개로 늘어나도 각각의 항별로 더해준 값을 모두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isolated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external force가, 즉 외력이 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만일에 우리가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운동량, 충격량, 정리 혹은 원리에 의한 다음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을 보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차원 운동량 같은 경우면 다음에 보시는 이런 하나의 식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어떤 3차원 우리가 공간까지 확장을 하면 각각의 축 방향별로 운동량이 모두 보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따라서 각 성분별로 운동량이 보존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일반 물리에서는 3차원 공간까지는 확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차원 운동량 보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1차원, 2차원을 떠나서 일단 충돌의 종류에는 크게는 엘라스틱과 인엘라스틱이 있고, 인엘라스틱 중에서도 completely inelastic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엘라스틱 충돌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면 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고,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게 되는데, 충돌을 해서 다시 어떤 속도와 방향이 변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또한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운동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는 탄성 충돌에서만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탄성 충돌에서도, 특히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엘라스틱에서도 우리가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이제 두 개인데 이제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비탄성 충돌 문제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만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반발계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정보가 하나가 더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이제 비탄성이 아니고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앞서는 우리가 이제 충돌을 하면 두 물체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이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완전 비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충돌 이후에 이렇게 두 물체가 이제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A의 속도와 B의 속도는 이제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도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모르는 VF를, 어차피 V1과 그 V1i와 V2i는 이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미지의 값 VF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원 충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멘전만 2차원으로 확장이 되었을 뿐, 어떤 이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에 대한 것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탄성 충돌에 대한 것만 이제 표시를 했지만, 우리가 물론 비탄성 충돌은 이제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은 이제 이러한 두 개의 그 값만으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이제 V2가 아니고 이제 VF가 이제 그 두 물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즉 이제 두 물체가 붙어서 같이 이제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속도 크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차원 충돌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완전 비탄성 충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앞서는 어떤 이제 두 물체의 질량 중심에, 즉 이제 질량 중심이 이제 일직선상에 동일하게 놓여 있어서 이제 충돌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어떤 비스듬하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두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됨에 의해서 결국 이 경우는 이제 직선 운동이 아니라 이제 평면 운동이 되게 됨에 의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각 축 방향별로 또 이제 그 운동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축 방향별로 이제 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보존도 지금은 이제 어떤 토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축 방향을 고려한 그 운동량 보존식이 아닌, 이제 그냥 토탈 그 운동량이 아니고 이제 운동 에너지 보존식으로만 작성을 했는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각 축 방향별로 그 운동 에너지도 이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이제 각 축 방향별로 운동 에너지도 이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축 방향 성분별로 여러분들이 그 식을 작성을 하면 이제 총 4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어차피 미지수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나중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미지수가 2개이고 식이 2개만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은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뭐 대부분은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초기 속도도 뭐 모르는 경우 미지수로 두게 되면 이제 식이 총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에너지 보존식에 있어서는 이제 각 축 방향별로 그 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일반 물리 서적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동력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미리 그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일반 물리에서 이런 반발계수가 주어지고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물체에 일어나는 우리가 현상을 이제 살펴보면, 물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으로는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사는 이제 거시 세계에서는 어떤 뭐 고속 촬영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제 자동차 충돌처럼 이제 굉장히 세게 충돌을 해서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가 뭐 당구를 친다든지 어떤 이제 딱딱한 공이 이제 서로 부딪혔을 때 그 변형을 뭐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모든 물체는 이제 충돌을 하면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물체 자체가 이제 형상이 변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초기 이제 충돌 바로 직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디포메이션 임펄스라고 하고, 이제 충돌이 되어서 다시 이제 물체가 복원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의 충격량을 우리가 이제 레스티튜션 임펄스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E라고 표기를 하는데, 결국 이 두 개의 그 충격량의 비를 우리가 반발계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RDT와 인테그랄 PDT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결국 그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 결국 인테그랄 RDT는 다음과 같이 공식을 정리할 수 있고, 즉 이제 어떤 A 물체에 대한 그 반발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B 물체에 대한 반발계수도 동일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 두 식은 결국 같기 때문에 V를 소거를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반발계수는 이제 B의 나중 속도 빼기 A의 나중 속도는 속도 나누기 이제 A에 대한 초기 속도에서 이제 B에 대한 초기 속도를 뺀 것과 같고, 또한 이제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두 물체가 붙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붙어서 이동하는 할 때의 그 속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발계수 E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탄성 충돌이냐 그리고 소성 충돌이냐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때는 이제 E의 값이 1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소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그때 이 값은 이제 0이 되게 되면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로 이제 두 물체가 붙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E의 값은 이제 항상 그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1보다는 그 작거나 같은 값 사이에 이제 반발계수의 값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값 사이에 있어서는 그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자연계의 대부분의 충돌은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질량이 M1인 다음과 같은 총알과 같이 생긴 발사체가 이제 V 그 1A라고 하는 속도로 이제 이러한 나무 블록과 충돌을 해서 결국 이제 총알이 이제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박혀서 블록과 함께 이제 VB라는 속도로 이제 H만큼 높이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국 이제 두 물체가 붙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도 일단 운동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 보존에 의한 우리가 VB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그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H만큼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하는 이 발사체의 초기 속력 V1A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제 VB는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쉽게 이제 VB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운동 에너지도 이제 결국 그 두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그 총알이 박혔을 때 직전에 그 직후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KB라고 하면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VB는 앞서 이제 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블록이 이제 H만큼 위로 이동을 했을 때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C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에너지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서 일단 KC-KB는 KB 더하기 UC-UB는 이제 0이라는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이만큼 H만큼 이동했을 때에 더 이상 이제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KC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초기 이제 B 상태일 때는 이제 총알이 박히기 직후에서는 일단 블록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다시 이제 직후에 이제 VB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고 KB였고, 그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즉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이제 B 상태를 우리가 데이텀으로 하면 이제 UB도 0이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두 개의 그 식만 남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발사체 초기 속력 V1A만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물론 현재는 다 이제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M1과 M2 그리고 VB도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H도 실제로는 이만큼 우리가 측정을 한 값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하면 이제 V1A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서 이제 값을 구하면 이제 V1A는 이제 M1 분의 M1 플러스 M2 곱하기 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2차원 충돌 문제인데, 현재 이제 두 자동차가 충돌을 해서 이제 붙어서 이동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비탄성 그 충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경우도 우리가 운동량 보존은
운동량은 이제 보존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두 자동차가 이제 한쪽은 X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고 한쪽은 Y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각 축 방향별로 우리가 식을 운동량 보존식을 작성을 해보면 일단 X축에 대한 것은 이제 초기 X축에 대한 것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것만 있고 이제 Y축에 대한 것은 이제 트럭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운동량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고 나중 운동량도 결국 이제 두 자동차가 별개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별개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비스듬하게 이동을 한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각도 시타도 모르고 이제 크기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만일에 반드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느냐라고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도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쨌든 이 방향과 크기는 현재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모르는 것은 일단 모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벡터를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식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시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변에 그 코사인을 나눠주면 양변에 코사인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식을 이식 1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 1식 이제 2식을 이제 1식으로 나눠주면 결국 이제 우변은 이제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가 되고 좌변은 이제 m1 v1i 분의 m2 v2i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는 탄젠트 시타이므로 식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타를 이제 아크 탄젠트를 구해서 이제 시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M1, M2, V1i, V2i는 모두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을 모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시타는 53.1도가 나오고 어차피 만일에 트럭이 뭐 이 반대 방향으로 왔다고 해도 그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그 부호로 이제 값을 대입을 하면 어차피 탄젠트는 또 마이너스 값에 따라서 이제 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촉이 이제 이러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크기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그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서 혹은 뭐 트럭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면 이제 뭐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를 하고 반드시 이제 그 방향이 그 우리가 초기에 가정한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값은 어차피 계산을 하면 다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벡터를 도시를 하는 것은 이제 임의의 방향으로 그냥 편한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하기에 편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타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VF에다가 뭐 그 첫 번째 식에다가 시타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든지 뭐 두 번째 식에다가 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고 일단 풀이에서는 두 번째 식을 기준으로 해서 VF를 이제 정리를 했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모두 대입을 해서 이제 나중 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제 15.6 그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